뭐 사실 시즌2라는 게 굉장히 시즌1이 너무 성공을 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시고 또 그 기대하는 게 또 다 다르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실망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대한 정도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시즌1에 사실 굉장히 조금 잠깐 나오는 캐릭터인데 처음이랑 끝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딱지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2는 사실 1화에 꼭 딱지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 변한 시즌1 마지막에 어떤 기운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 미약한 개인이 돈키호테처럼 이 시스템과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그 안에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그게 게임이 되겠지만 게임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시즌1에 비해서 한 두세 배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나와요. 시즌2, 3에 걸쳐서. 그래서 뭐 유명 배우를 사실 캐스팅하려고 유명 배우를 쓴 건 아니고요. 사실 해외 관객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들 무명 배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한남 오거리의 그 관저의 근처에 가면 제가 TV를 보면 경찰이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이 찬성과 반대 사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오징어 게임 그 숙소 안에 OX 사이에 그어있는 선과 같이 보였고 거기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과 겹쳐 보여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즌3 공개일은 제가 그건 비밀이라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거든요. CG랑 음향이랑 음악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즌3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사실 노미네이션 됐을 때도 굉장히 별 기대 없이 그냥 충분히 그냥 갔어요. 사실 안 하고 있어서 시즌2는 사실 그렇게 제가 시상식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관객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2 봤는데 국내 언론 반응이나 주변 분들 반응 어땠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국내 언론 반응은 사실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꽤 좋다는 분들이 나오자마자 정말 좀 꽤 있었다가 또 외신 반응들을 이제 가져오시면서 그때 또 혹평 쏟아진다 막 이랬다가 다시 또 좀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호불호 갈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시즌2라는 게 굉장히 시즌1이 너무 성공을 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시고 또 그 기대하는 게 또 다 다르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실망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즌2가 아무래도 좀 그 시즌1보다는 그 끝에 그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 보니까 완결이 완전히 안 되는 그것에 따른 좀 약간 어이 어떻게 여기서 끝내는 거야? 어떻게 기다리라고 막 이런 마음들도 좀 드시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는데 뭐 제가 기대한 정도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불호 반응들도 있었지만 또 좋은 반응들도 요즘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한참 또 다들 1위를 찍고 있고 해서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하시고 이 오징어 게임을 일단은 뭐 지켜봐 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전 세계적인 드라마다 보니까 시작할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정도면 참가자들의 인종적 균형성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PC주의에 따르면 뭐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참가자는 넣고 싶었지만 넣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배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한국말도 꽤 되는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배우 그 다른 외국인 배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시즌 1에 나왔던 안우팜도 정말 어렵게 찾은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좀 그런 배우를 풀이 너무 적어서 그런 참가자는 넣지 못했고 이제 대신 그 현주라는 좀 트랜스젠더 그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 그 알리가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주 노동자를 대표하는 캐릭터였듯이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수자들 중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그늘에 있는 성소수자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좀 현주라는 캐릭터를 하나 그 대표하는 캐릭터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전혀 뭐 눈치를 안 보신다고 느낀 게 뭐 천지신명이라는 단어나 뭐 시작할 때 모텔 유머나 이런 게 진짜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또 시즌2에서 계속 쓰시는구나.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영화 촬영을 다니면서 불이 꺼지고 안 꺼지고로 만실이고 그걸 처음 들었거든요. 영화 촬영 다니면 이제 스태프들이 다 모텔에 많이 잤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처음 들었던 건데 모텔 성기훈이 만실이라는 표시를 내서 아무도 안 오게 하려고 항상 불을 꺼놓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텔 이야기를 한번 넣어봤고 한국만 아는 이야기지만 뭐 사실 시즌 1이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막 배우려고 하시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즌 2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거 한국 이런 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한국엔 이런 게 있어요 해도 좀 알아서 더 알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놀이 같은 게 요즘 그렇다고 하는데 제일 잘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시고 그래서 시즌 1에 아마 좀 큰 성공 덕분에 제가 한국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엔 좀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 2화 때 공유의 재발견이다. 이 정도면 상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했는데 이 딱지맨에 조금 서사를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좀 신경 많이 쓰셨는지. 시즌 1에 사실 굉장히 조금 잠깐 나오는 캐릭터인데 처음이랑 끝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딱지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팬들 막 댓글이나 이런 것 중에서. 그래서 시즌 2는 사실 1화에 꼭 딱지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기훈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선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라 당연히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딱지맨을 찾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즌 2의 1화는 무조건 딱지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모든 걸 다 이 사람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힌트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훈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게임 섬 안에서 일했던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를 쏜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전사에 대한 이 딱지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인가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딱지맨에 이미 다 보셨으면 이미 스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딱지맨의 자살과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1화가 가장 강렬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지맨에 관한 1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BBC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정재의 인생 역할이다. 근데 한국 언론 입장에선 이정재는 원래 이것보다 더 연기 잘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성기훈의 어떤 극적인 변화에 특히 외국 관객들은 더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또 어떻게 변주하셨는지. 성기훈은 이제 시즌 1에서는 약간 철도 없고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루저 캐릭터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흐르고 있는 어떤 선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양심이란 걸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단순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캐릭터였는데 이제 이 인물이 시즌 1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변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들은 이 안에 말일 뿐이고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진 않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각성을 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서게 되고 시즌 2에서는 그 변한 시즌 1 마지막에 어떤 기운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미약한 개인이 돈키호테처럼 이 시스템과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그 안에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그게 게임이 되겠지만 게임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1편보다는 조금 심각해진 조금 더 진지해진 면이 있죠. 근데 시즌 2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건 시즌 2의 기운이 좀 너무 바보스럽지 않냐? 좀 너무 바보 같은 리더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말도 안 되는 반란을 하고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훈은 되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시스템을 만든 자들 탓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게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지금 이게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는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것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면 뭔가 바꿔야 된다면 그 손가락질은 위로 향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것이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결국 실패하는 이야기가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 그런 어떤 신념과 또 공공선에 대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라지고 각자 도생으로 변해버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즌2에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2에 근데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그 와중에 또 변화를 겪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프론트맨은 입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날 뛰어봐야 영웅놀이에 지나지 않아 세상은 변하지 않아. 기훈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스스로가 원래 최초에 출발했던 어떤 그 선한 마음, 모두를 살리고 지키고 싶은 그것을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할 때 소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지점들을 넣고 싶었고 그것이 아마 많은 이 사회를 바꾸기를 꿈꾸고 염원했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성균이라는 인물은 지금 그런 어떤 바람과 현실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데서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병헌은 어떤 자본주의 정점에서 뭐 이렇게 다른 계급들을 놀리기도 했다가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했다가 그런 캐릭터로 구현이 된 건가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대리인 같은 것이죠. 뭐 그것이 여기 구체적인 사회에서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 밑에서 또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 많은 그 지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산사의 상부에는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은 어떨 때는 우리 편인 것처럼 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편은 아닌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위의 편인 그런 인물로 프론트맨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을 통해서 감독님이 좀 국가대표 감독이다 이런 위치에 있어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가 너무 부실하고 부족하다. 엄마거나 임산부거나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거나 애를 잃어버린 엄마거나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남자로서 그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항상 여성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 고민에 빠지고 그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게임 안에서는 사실은 들어오는 이유도 그렇고 들어와서 어떤 막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좀 동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어떤 단순한 동기로는 이 게임 안에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강한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모성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자도 용식이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고 준이는 이 아이를 혼자 낳아서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동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모성을 선택한 것이고 아이를 넣은 것이지 뭐 사실 뭐 여자들의 모성분인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어떤 뭐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이 험난한 걸 뚫고 나가거나 감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뭐 그냥 단순히 빚만 진 사람이다. 빚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좀 차별될 수 있는 지점이 좀 적어서 특히 이렇게 메인 캐릭터, 중요한 캐릭터들에는 좀 모성이란 것들을 제가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될 수 있냐 시즌 3에서 이런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시즌 1에 비해서 한 두세 배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나와요. 시즌 2, 3에 걸쳐서. 그래서 뭐 유명 배우를 사실 캐스팅하려고 유명 배우를 쓴 건 아니고요. 사실 해외 관객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들 무명 배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 배우를 쓴다고 해서 딱히 이 작품의 어떤 인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연기를 잘하고 제가 생각하는 외모에 적합한 그 캐릭터에 적합한 외모를 가진 배우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걸 만족시키는 배우들이 이제 알려진 배우들이 더 많았던 거고 심지어 어떤 그 알려진 배우들은 오디션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박규영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뽑았어요. 2번이나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뭐 너 유명하니까 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캐스팅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가해서 공정하게 겨뤄서 뽑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질문이 오셨죠. 아 이게 그럼 박규영 배우도 그렇고 이진욱 배우도 그렇고 그 배우들이 다 네. 뭐 감히 뭐 말씀드리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3를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사실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소모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실 수는 있지만 저 딴에는 진짜 노력을 해서 그 많은 배우 캐릭터들 한 명 한 명 최대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시즌 3에 이제 사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좀 더 활약하고 그 캐릭터들이 좀 더 돋보이는 장면들을 아마 시즌 3에서는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총격신을 볼 때는 사실 한국 역사도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고 또 광주가 생각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촬영할 때는 좀 어떤 이미지를 형상하고 하셨는지.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걸 한번 넣어보고 싶었는데요. 돈키호테가 그 풍차에 달려드는 장면, 뭐 그런 풍차가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이제 흔히 나중에 해석하면 그 풍차가 상징하는 건 제도, 시스템, 국가, 권력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기훈이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바보스럽고.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 소수의 인물 그 반란군을 데리고 그 권력의 시스템에 맞서는 장면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고요. 뭐 광주 같은 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을 떠올렸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뭐 그냥 이미지적으로는 시즌 1의 포스터 중에서 그 핑크 그 가면들이 죽어서 막 그 미로 계단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시즌 2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주 무대를 계단으로 잡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개봉 시리즈 열렸을 때 지금 한국이 오징어 게임이라서 너무 몰입해서 볼 수가 없다. 지금 오늘 당장 뉴스만 켜도 오징어 게임만큼 박진감이 넘쳐서 이런 풍자나 세태를 비유한 말이 많은데 감독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뭐 쓸 때는 뭐 이런 기미가 좀 세상에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갈라져서 분열돼서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내 모든 피해는 너 때문이야라고 우리 옆 사람을 가르치고 아니면 더 약한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건 뭐 난민 탓을 하거나 뭐 여자 탓을 하거나 남자 탓을 하거나 윗세대 탓을 하거나 아래 탓을 하거나 뭐 그런 세태가 좀 보여서 그걸 좀 반영하고 풍자하려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하는 시점쯤에 너무 직접적으로까지 비슷한 그림들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하필이면 그것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충격적이고 되게 안타깝고 좀 무섭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기 용산의 한남 오거리에 그 관절 근처에 가면 제가 TV를 보면 경찰이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이 찬성과 반대 사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오징어 게임 그 숙소 안에 OX 사이에 그어있는 선과 같이 보였고 거기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과 겹쳐 보여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건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뭐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가져야 될 것은 저 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데는 좀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취득했기 때문인데 또 이 인기의 기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너무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시즌 1 때부터 왜 이렇게 성공한 거 같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그 자체가 되게 후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토리 라인이 빛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갑자기 어디로 끌려가서 이 동심에 사실 이 경제 관계가 아무것도 없던 그 순수하던 시절에 하던 도리를 큰 상구가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어떤 이 스토리 라인 자체가 주는 어떤 흥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라인이라든가 이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나라에서 다 겪고 있는 모습들과 그런 인물들이 동일시되기가 되게 쉬운 인물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비슷한 것들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비주얼 적으로 굉장히 좀 색상이라든가 어떤 기호라든가 도형 게임들이 이게 단순하고 되게 누구나 쉽게 그 눈을 사로잡고 이해하기 좋은 막 그런 것들이어서 약간 언어나 뭐 인종, 문화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다 같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온 세계 분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죠. 감독님은 내가 만든 작품이 이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열광할 것이다 상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바람은 있었죠. 그 오징어 게임을 처음 넷플릭스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로 내가 그러니까 보통 뭐 컨텐츠를 만들면 세계의 다른 나라에 소개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단계가 걸렸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영화제에 가고 해외 배급업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뭐 1년, 2년 후에 소개가 되고 그것도 소규모로 소개되고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동시에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배급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공개하는 거라 이 작품이 전 세계에 좀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부터 그 넷플릭스가 비디오를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성공을 하리라는 생각을 감히 그것도 영어 컨텐츠도 아닌 한국어 컨텐츠가 그런 꿈을 꾼 것은 아니고 다만 진짜 한번 사랑 한번 받을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이 결과물이나 성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좀 할게요. 이제 시즌 3 언제 공개될지랑 시즌 3 이제 예고 소개 조금만 해주시고 왜 쪼갰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외신에 대한 비판의 거의 절반은 황동혁이 이 넷플릭스의 자본에 졌다. 그 시즌 3 공개일은 제가 그건 비밀이라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거든요. CG랑 음향이랑 음악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즌 3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기훈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기훈이 이 좌절하고 상처 입고 죄책감과 패배감과 분노에 쌓인 기훈이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남은 캐릭터들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시즌 3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고 저는 시즌 3개 중에 시즌 3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다는 것 그런 모멘트들이 많다는 건 미리 약간 얘기 드리고 싶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두 개를 찢은 이유는 사실 좀 긴 얘기인데 이게 시즌 2를 원래는 한 8개 정도로 끝내고 한 시즌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쓰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열 몇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호흡에 요새
막 4개짜리 시즌도 나고 8개가 보통인데 이거 열 몇 개를 한 시즌으로 내는 게 사람들이 과연 호흡상으로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이걸 한 시즌으로 열 몇 개를 내려면 결국엔 올해 시즌 3가 나오는 시기에 나와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4년 만에 이 시리즈가 거의 4년이 걸리는 건데 너무 텀이 길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보통 미드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나오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걸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작년 연말이었고 그럴 때까지는 반 정도밖에 완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까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뒤에 몰아서 내느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앞에 3년 만에 절반 정도로 공개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뒤에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합의 하에서 사실 이거 2개를 찍게 된 거고, 시즌 2와 3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다. 2에 대한 그래서 실망감이 좀 배신감 같은 게 있으실 건 알았어요. 근데 2와 3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이 원하고 2 사이처럼 시즌 3를 보시고 시즌 2를 더 잘 이해하시고 그 시즌 2에서 느꼈던 실망감이나 배신감도 좀 이렇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2가지 시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뒤에 좀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즌 1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집필 활동을 하신 거고 2, 3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거다. 혹시 그런 이제 작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처음에 뭐 게임이나 흥미를 유발했다면 2, 3에서는 어떤 메시지에 집중을 했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즌 1에 너무나 큰 성공을 했다고 시즌 1의 이야기를 답습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기훈이라는 한 인물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2와 3에서는. 그가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2, 3를 만들었고요. 그것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큰 성공이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차피 이걸 제가 뭐 5, 6시즌까지 쭉 이어갈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뒤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만의 방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업적인 성공 아니면 또 뭐 어떤 메시지 뭐 이런 어떤 거창한 것들 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 시즌 1에서 이어지는 얘기로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시즌 2, 3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되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골든글러브 작품상 그때 마지막 하나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이야기를 중간에 나누기로 결정을 하면서 시즌 2는 완벽한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강렬하게 들어있질 않아서 사실 이 시즌 2로 시상식에는 못 갈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가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사실 공개도 하기 전에 골든글러브에서 노미네이션이 됐다고 해서 사실 너무 놀랐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곧 가서 시상식이 이제 다가오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수상할 거라는 기대나 뭐 이렇게 욕심은 없고 마음은 거의 비운 상태고요. 시즌 1 때는 골든글러브에 노미네이션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이슈로 그 보이콧을 다 하게 돼서 그때 온라인으로만 시상식이 펼쳐져서 사실 참가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냥 좋은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그냥 즐겁게 다녀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